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어제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혼조한 구간이 됐겠죠. 혼조한 구간 안에서 진짜 중요한 본격적인 어떤 방향성 모색에 나선 게 이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도식화시켜서 세계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한 9월 중순쯤부터 해서 세계 증시는 일제히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몇 주간 빠졌죠. 몇 주간 그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급등하고 이러면서 증시가 빠진 겁니다. 그게 이 8월 중순 아니 9월 중순부터 해서 쭉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단기낙폭이 너무 과했습니다. 너무나 다이렉트로 강하게 빠져가지고 고용지표가 이때 당시에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게 나온 거를 오히려 호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증시의 반응은 더 좋았습니다. 그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악재였지 않습니까? 사실 뭐 명목적으로 보면 악재죠. 악재가 증시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딱딱 터져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증시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잘 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젯밤 물가지표가 좀 증시에 안 좋은 방향으로 일단 발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반등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주춤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더 본격적으로 안정화가 될지,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지난번 9월 중순부터 빠졌던 이 세계 증시의 하락세, 요거의 강화, 뭐 이거의 진실성 입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세계 증시는 이제 하락 추세의 강화, 뭐 이런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세계 증시의 대장 나스닥의 위치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나스닥이 여기서 올라 버린다면은 나스닥은 이제 좀 더 이상은 뭐 조정을 끝내는, 지난 몇 달간의 나스닥은 사실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아니었죠. 사실 분봉을 보나 뭐 일봉을 보나 이거는 분봉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이번에 안 빠지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간 조정을 끝내고 앞으로 더욱더 거센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의미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만들어놨던 정고점이 요 위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미는 제한됩니다만은, 하여튼 나스닥 대장의 입장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세계 증시 분위기가 또 조금 좀 애매해지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의 이 방향성 결정은 중요합니다. 하여튼 반등은 멈췄고요. 반등은 좀 주춤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 고민을 하고 있다. 어젯밤 저는 미국 증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실수를, 아쉬운 삽질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일단 도전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겠죠. 그죠? 시장이 기회를 줄지도 모르고 시장이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또 긴장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밤에 또 시달려야 되니까 낮잠 시원하게 또 한숨 자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집중을 좀 해볼 거다. 저는요. 예. 여러분들도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지금 자리를, 저는 뭐 계속 아시다시피 나스닥을 보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하방 투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이르긴 합니다. 굉장히 이른 편이긴 해요.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 이런 순간에서 이 나스닥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몇 달 동안 버텼냐고요. 그죠? 뭐 굳이 꼭지점에서 하방 진입을 했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하지 못했고요. 저도 뭐 떨어지기 직전이나 여기쯤에서는 하방 진입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또 비슷한 또 뭐 그런 그림인 것 같긴 해요. 당장 오늘 밤에 뭘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뭘 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리다가, 사실 여기 14,000 얼마, 여기 어디 붕괴시키고 나서부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진입해도 늦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쟁이다. 저 욕심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돈 욕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투자자로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가격에 뭔가 진입해 보겠다는 뭐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좋은 가격에 진입해 보겠다는 그런 투자자로서의 어떤 분석가로서의 열정이, 그런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좀
높은 가격,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그렇게 진입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욕심이 꼭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것도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욕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편안하게 확인하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하여튼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아무튼 조금 좀 고민을 해 볼 생각이다. 저는 조금 더, 저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몸이 좀 혹사를 할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중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아침에 좀 못했던 물가지표 이야기들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을 하자면은, 어제 물가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5bp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별로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게 없습니다. 페드와치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지난주에 금리 인상해야 돼 라고 한 게 27%였어요. 이 27%가 되기까지 이 금리 인상 확률을 27%로 만들었던 재료는 고용지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고용지표를 보고는 사람들이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는 확실히 예상치를 2배 가까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 고용지표면은 금리 인상해야지 라는 인식이 좀 퍼졌던 거죠. 물론 근데 이런 인식이 퍼졌을 때 증시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어제 오늘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인데, 하루 전에 9.1%였다 금리 인상 확률이. 근데 9.8이다.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높았지만 엄청나게 높았던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높을 거야 라는 건 예상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많이 뛰어넘었다면은, 고용지표처럼 그랬으면 이 수치가 실제적으로 많이 튀어오르면서 증시가 급락도 할 수 있었겠지만, 보시면 어젯밤 물가지표의 힘은 분명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높은 물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10년물 금리는 높아. 전반적으로 실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이 구간에서 논란을 가지고 위냐 아래냐 방향성을 탐색하는 거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돼 라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주장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아직 이런 상황 남아있고, 아니야 어젯밤 물가지표 보니까 또, 그리고 너 고용지표 봤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이런 방향성 고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정설이긴 합니다. 이게 어젯밤 물가지표를 보고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게 좀 주된 거다, 아직까지 주된 시장의 아이디어다라는 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도 조금 좀 오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증시 입장에서도 그래요. 어젯밤에 처음으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반등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등장한 매도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의 매도세는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이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분봉상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다중고점형, 쌍고점, 삼중고점형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한 번쯤 더 이렇게 위쪽으로 충분히 좀 도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금리 인상 확률은 별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2년물 금리가 그래서 어젯밤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크게 움직인 거긴 해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죠. 근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년물 금리는 비교적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좀 많이 튀어 올라왔던 거는 이유가 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최악의 몇 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채권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평상시 채권 시장은 봉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요 정도 되는데, 지금은 움직이면 이 정도씩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유,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2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크게 뛰어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조금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쨌든 이 뭐 조금 어젯밤 많이 튀어 올라든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기는 좀 일단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지금은 이제 베어 스팁,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역전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기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불스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이 조만간 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스팁이 조만간 뭐 아직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불스팁이 이제 뭐 몇 달 정도 내로 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지금 2년물 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잘 높이지 못하는 버벅버벅거리는 이런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앞으로 조만간 몇 달 정도 기다리면은 불스팁이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죠? 자, 하여튼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요거 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지금 하여튼 그죠? 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그죠? 금리도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증시 입장에서 조금 전에 열심히 그림 그려서 이걸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 그림을 이걸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서 상하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금리와 채권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그림이겠죠? 금리 지금 요거를 만약에 제가 뒤집어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과 똑같아지는 거죠. 얘도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여기서 일단은 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서 일단 조정을 끝내고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한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 다중고점형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리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어쨌든 높잖아요. 연준이 뭐라고 하겠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싸움 higher for longer, 그죠? 고금리를 오래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얘는 계속 조금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의 상승은 아직 기술적으로 봤을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봐도요. 엄청난 오버슈팅을 봐야 이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 3년간 채권 시장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끔찍한 금리의 상승을 끝내고 싶으면은 엄청난 오버슈팅, 금리의 발작을 한번 봐야지 이게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일단 엄청난 눈에 띄는 발작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적당히 찔끔 오르고 조정, 찔끔 오르고 조정, 찔끔 오르고 조정, 찔끔 오르고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거 상승 에너지가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년물 금리는요. 2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 뭐 불필요론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필요 없어,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2년물 금리는 정체되어 있지만 10년물 금리의 상승은 아직도 어쨌든 계속 더 힘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올라야 될 만한 이유도 뭐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베어 스팁, 이게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베어 스팁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궁극적으로 조금 더 랠리를 할 것 같거든요. 뭐 이게 랠리를 한다라면은 증시는 이런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금리도 방향을 결정하는, 명목적으로 보면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죠. 금리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봐야 박스권이지 않냐, 증시 투자자들 우리는 저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얘가 여길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니까 뭐 새로운 추세 시작, 뭐 어떤 뭐 기존 추세 강화 이런 의미니까 이때 되면은 증시도 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뭐 채권 변동성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채권 변동성 지수, 무브 지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영상에서 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그냥 뭐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은 이 빅스 지수와 증시 변동성 지수와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좀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 지금 뭐 그죠? 엄청납니다.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요. 증시 변동성으로 해당하면은 뭐 여기가 한 16, 20 언저리쯤 되겠죠. 지금 뭐 이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마인드는 이미 위기의 한복판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튄 거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서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채권 시장은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인데요. 지금의 이 엄청난 변동성 수준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웬만한 지난번 직전 금융위기 때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점이 한 200 얼마였는데 지금 보시면 한 130 얼마니까 뭐 준 금융위기 급으로 온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채권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지금 그만큼 끔찍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엄청난 오버슈팅을 봐야 끝날지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슈팅을 봐야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한번 팍 또 튀어야 얘도 채권의 변동성도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S&P 변동성 지수, 빅스는 얼마나 차분합니까,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언밸런스한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둘의 상관관계가 좀 깨진 거죠, 그죠? 증시는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증시는 굉장히 강하죠.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이런 것도 일종의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정도.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변동성 등의 차이로 인해서 하여튼 증시는 아직까지 뭐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채권 시장의 비율을 해보면은 지금 주식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죠. 이 정도 변동성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작으니까 이런 때 나는 매매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뭐 어떤 뭐 이런 막상 어떤 이런 뭐 상승이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막상 이런 하락이 시작이 되고 나서 움직여도 괜찮긴 한데 막상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움직이려면 변동성 확대가 항상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클릭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클릭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매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물론 지금 변동성도 평상시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본격적으로 시세가 시작됐을 때에 비하면 차분한 편이죠. 그죠? 차라리 이런 때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쭉 다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다 해봤고요. 오늘 뭐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뭐 분위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미국 증시 하락분 이제 조금 반영을 하고 있어서 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다. 오늘 아시아도 안 좋았다. 하나씩 저기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분위기 안 좋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지력도 뭐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없는데 붕괴시키지도 않고 위쪽으로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이 있으니까 잘 넘어가지도 않고 이래저래 애매한 모습이죠. 하여튼 근데 이 미국의 물가가 높다는 건 중국에도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요. 자꾸 지금 이 자리에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이런 시련을 견뎌내면 이게 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바닥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하여튼 혼조한 구간이다. 아직까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반등이 이렇게 둔화가 됐죠. 여기쯤에서 반등이 끝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은 해보자고요. 그죠? 이제서야 그냥 이 급등에 따른 가벼운 조정 중이니까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면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올라가는 그림 중에 전날 급등으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둔화됐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환율들 오래간만에 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엔화가 좀 요즘에 좀 핫하죠. 그죠? 엔화 보시면 다시 150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개입한 날이 10월 3일이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부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순간부터요. 이 일본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한 이 순간부터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왔다. 이 음봉을 거의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음봉 하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여기는 이 음봉을 소화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었던 그 매도세는
여기 있던 저항은 거의 일단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50에 왔어요.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딱히 그렇게 논란이 있지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간다 못 간다 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은 이미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건 사실상 150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제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언제 넘어갈 거냐.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150이라는 자리는 여기 결과적으로 전고점, 역사적 고점, 여기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엔화가 올라가면서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지도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세계 증시의 불안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엔화와 세계 증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엔화의 움직임의 바탕엔 결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 이런 게 껴있으니까 다 결국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보면 하여튼 세계 증시의 어떤 하락 이런 거는 계속 더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엄청 강하다. 강한 게 아니고 엔화 약세죠. 그죠? 하여튼 그 추세의 힘은 강해 보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도 그렇죠. 위안화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얘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쪽으로 빠지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 좋다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리니까 좋은 일 좀 생길 만하면 헝다가 어쨌다, 부동산이 어쨌다, 자꾸 이런 이야기 터지고 하니까 아래쪽으로도 제한, 위쪽으로는 일단 제 생각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고점이니까요. 그죠? 역사적 고점 앞두고 여기서 일단 매물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저래 방향성 위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결국 달러 강세 유효하지 않겠냐. 달러 강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엔화고 위안하고 한국 원하고 뭐고 간에 일단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일단 이 환율 시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좀 명확해 보이는 게 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의 트렌드, 그죠? 그거는 아직까지 좀 튼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까지 쭉 살펴봤어요. 좀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얘도 같은 거예요. 그죠? 얘도 지금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직전 고점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 어디에서 이 자리를 테스트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상승 중 눌림, 그죠? 아직까지는 눌림이고 얘도 결과적으로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혼조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지거나 그런 거고,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되면 요렇게 해서 하락 N자로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좀 하락의 기울기가 이게 아니고 좀 요런 식으로 좀 더 급격히 좀 꺾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여튼 열심히 볼 예정이다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는 제한적, 그죠? 국제유가에 대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제한적, 그죠? 한국 증시도 제한적.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전일 양봉을 완전히 다 붕괴시켰기 때문에 당장 힘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코스피가 건강 상태가 그래도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코스피도 좀 비교적 좀 혼조한 그런 구간이다, 사실. 어딘가 일단 오늘 저항 테스트 했는데 저항을 의식하긴 했죠. 328.5 선물, 여기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여기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서 저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 오늘 저항 테스트 했는데 못 넘었어요. 일단 여기 저항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제 생각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보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여기를 이제 완전히 저항으로 인식해서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 거고, 아직은 방향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은 328.5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잘 하락 중에 자연스러운 반등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성 고민 중인 거죠. 다 봤고요. 코스닥은 일단 분위기가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다 보니까 이건 지지력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저항을 확인했네요. 그죠? 1320 여기가 저항이구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했고,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얘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죠? 왜냐면 지난번에 코스닥은 너무 많이 빠졌었단 말이죠. 지난번에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남들은 9월 중순부터 빠졌는데 얘는 9월 초부터 빠졌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부터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낙폭이 좀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누적된 낙폭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어서 하여튼 당분간 이 자리에서 좀 놀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명히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죠? 뭐 어딘가 뭐 대략적으로 뭐 42원 혹은 뭐 저 위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요 구간 안에서 답답하게 놀고 있다. 근데 일단 뭐 주요국 통화들 다른 거 보면은 달러 강세가 트렌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환율도 결국 우리나라 환율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게 좀 환율이 좀 명확한 반응을 가장 좀 명확하게 쉽게 좀 시원시원한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미적지근한 거 말고 역시 시원시원한 건 달러 인덱스 이런 환율 쪽이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달러 강세 추세는 좀 튼튼해 보인다. 다만 시간 문제이지 않겠냐, 언제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이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되는 레벨이고 미국 증시도 조만간 이제 좀 하락으로 좀 나스닥도 하락으로 좀 굳힐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에 열심히 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열심히 볼 예정이다 그죠? 나스닥 분봉 보면서 오늘 밤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하여튼 명확하게 어제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어제 분봉에서요. 고점은 여기다, 저점은 여기다. 지금 우린이 박스권이다, 그죠? 박스권을 어제 위아래로 정신없이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에 올라오던 이 힘,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니까 의미 있는 매도세라기보단 하여튼 매도세 자체가 등장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매도세를 오늘 한 번쯤 더 극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당장 눈에 띄는 저항은 일단은 이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밤 다시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건 아닙니다. 일단 박스권 중간 정도까지를 일단은 가벼운 목표치로 일단 보고 일단은 한번 일단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보긴 할 거예요. 대략 박스권 중간 자리가 한 15,3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일단 저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꿈틀할 수 있다고 보죠. 지금 뭐 지금 보합인데 지금 약보합인데 이까지 올라오면 플러스 0.5%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일단 이 자리를 일단은 진입의 1차 목표 이 자리까지는 안 올라오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락하고 싶으면 이 박스권 아래로 붕괴시키고 싶으면 매도세를 보여야 되니까 어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 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를 일단은 하방 진입의 일단 목표치로 잡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일단 좀 움직여 볼까 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제 생각대로 이게 순순히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장 시작부터 쭉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인데 쭉 빠지면 추격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15,270 막 시작부터 붕괴시킨다. 그러면 그냥 추격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뭐 일단 추격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대응을 해보려고요. 말씀드렸죠. 위쪽에 있는 목표치는 여기 정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 여기 정도에 오면은 일단은 좀 마우스를 좀 이제 마우스에 손을 마우스 위에 얹어놓고 좀 집중해서 볼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좀 저는 뭐 욕심이 좀 과한 사람이니까 강한 나스닥을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정석은 그거죠. 정석은 약한 놈을 후려 패는 게 정석입니다. 하방 베팅은요. 지금 누가 약해요? 러셀 지수가 약하죠. 러셀을 후려 패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강한 놈을 저는 후려 패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석은 아닙니다. 나스닥을 제가 계속해서 후려 패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시장의 움직임이 비정상이다, 버블이다라는 그 전제가 이제 저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블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고 버블 장세였을 때는 버블의 대장이 하락을 하게만 한다면은 하락 전환만 한다면은 가장 많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지식을 과거의 데이터를 일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가 버블이었고 버블이 붕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가장 강하지만 그래서 나스닥을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난 통계에 근거한 이야기인 거고요.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약한 놈이 뭐 러셀 지수가 위기가 오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건데 하여튼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저는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나스닥을 후드려 패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언제나 제가 맡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전해 볼 겁니다. 하여튼 안 까이면 돼요. 적게 까이고 계속해서 지키고 살아만 있으면 뭐 기회는 오니까 오늘 밤에 열심히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남겨 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